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필기, 색채학 및 도법, 핵심 정리 13, 제도 일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도란 그 문자나 아니면 선 이런 기호 등을 이용해서 제품의 형태, 크기, 재료, 가공 방법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도 용지에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규격화를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쟁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보존하고 다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의 종류,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면의 분류로는 용도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보시면 제작에 따른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용도에 따른 분류는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견적도, 승인도, 설명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품도, 조립도, 상세도, 공정도, 결선도, 배관도, 개통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작성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스케치도, 그 다음에 우리가 도화지에다 그리는 원도, 그 다음에 복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도, 그 다음에 청사진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작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면은 크게 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제작을 할 수가 있겠는데, 도면은 항상 A4 사이즈로 접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표제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면을 할 때는 우측 상단에다가 어떤 것들을 표기하게 되어 있느냐 보면 면번호, 도명, 척도, 회사명, 도면 작성 연월일, 책임자 성명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용지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산업규격 KS로 이제 다른 분류로 보게 되면은 A 사이즈의 종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가 A0나 아니면 A1, 그 다음에 A2, A3, A4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볼 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A4 사이즈라든가 A3 사이즈에 대한 그런 크기는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제도는 우리가 한국의 공업규격으로는 KS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 대신 국제표준은 ISO라고 하고요. 영국은 BS, 독일은 DIN, 미국은 ASA, 일본은 JS라고 그렇게 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실제 크기로도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건물이나 큰 사이즈의 그런 도면들은 실제 축소해서 그리거나 아니면 부품 같은 경우 아주 작은 것들은 또 확대해서 그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척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실제 크기,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것을 우리가 실척, 현척이라고 하고요. 실제보다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것을 배척, 그 다음에 실제 크기보다 축소해서 그리는 것을 축척, 그 다음에 어떤 비례척이 아닌 것은 NS, non-scale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떤 척도냐라고 하는 거에서 non-scale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제도, 용구와 용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자라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제도판이 있게 되면은 제도판에는 수평으로 수직으로만 이동하는 자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T자를 이렇게 걸쳐 가지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수평이나 수직이나 사선 같은 것들을 그리도록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T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삼각자의 세 종류가 있죠. 그 삼각자의 종류를 대서 이제 각도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세 각은 대표적으로 30도, 60도, 90도인 것과 44도, 44도, 또 90도인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자로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각도의 합은 뭐 15도라든가 45도, 75도, 105도의 그런 각도를 구해서 우리가 도면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각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삼각 모양에는 6종류의 축적 눈금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길이보다 줄여서 그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유곡선자라고 하는 것은 납과 셀룰로이드를 접착시켜서 만든 자여서 손으로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곡선을 우리가 도면에다가 그려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자유곡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문자나 타원, 사각형,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 템플릿들이 있는데, 템플릿 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크기별로 다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해 가지고 도면에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틀이 잡혀 있는 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자의 모양이 이렇게 다양한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규칙한 원호나 곡선을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컴퍼스로 그리기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문자 레터링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컴퍼스는 많이 사용을 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있으면 한쪽에는 침이 있고요. 고정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끝에는 연필, 심이 달려 있죠. 자, 그래서 연필 또는 펜을 끼워서 사용을 해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원호나 호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컴퍼스와 조금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디바이더예요. 디바이더는 똑같이 컴퍼스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양쪽이 다 침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분을 옮기거나 아니면 원주를 등분하거나 아니면 치수를 그대로 어디 다른 곳에다가 옮길 때 사용되어지는 게 디바이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먹줄펜이라고 하는 거는 펜에 잉크나 물감을 얹어 넣어서요. 스며들게 해서 그 스며든 틈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실제 컴퍼스처럼 그릴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구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먹줄펜으로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을 때는 작은 원서부터 해서 곡선에서 직선순으로 그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제도용지로는 다양한 종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원도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켄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도화지 말하는 거겠죠. 자, 켄트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와트만지는 채색을 목적으로 두는 그런 고급 채색 제도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트레이싱지는 우리가 이제 복사를 위해서 원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도화지에다가 그려 놓은 것들을 위에다가 반투명 트레이싱지를 올려놓고 복사를 목적으로 쓸 때 쓰는 용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청사진지라고 해서 도면을 복사를 위해서 청색 감광지로 작성된 도면으로 가지고 복사를 하기 위한 용지가 될 거고요. 방한지는 격자 모양이 들어가 있는 모는 종이가 표기되어 있는 그런 종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연필을 한번 확인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실제 연필을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 HB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필 상단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회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연필을 쓸 때 그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H 또는 B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와 B는, H는 하드를 얘기를 해요. 딱딱한 정도, 심해 딱딱한 정도를 얘기를 해서 2H, 3H, 4H 이렇게 H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이 연해지고요. 제도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필기용으로 쓰고 있는 거는 HB로 되어 있는 그런 연필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는 블랙이에요. 그래서 심해 부드러운 정도, 진하기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그래서 실제 우리가 미술 이렇게 스케치 목적으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4B 연필이라고 한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B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도를 쓸 때 이제 다양하게 우리가 뭐 제품이 됐던 아니면은 뭐 건물이 됐던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할 때 보면은 외형선이나 치수선 아니면 뭐 가상선, 무게중심선 다양한 선들을 이제 그리게 되어 있는데 이 명칭에 따라 우리는 선을 굵은 걸 쓸 거냐, 가는 실선을 쓸 거냐, 아니면은 파선, 절선을 쓸 거냐, 1점, 2점 세선을 쓸 거냐라고 하는 선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선이라고 하는 거는 물품의 외부 모양을 나타내는 선이다 라고 해서 가장 굵은 선을 이제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 0.8mm 정도의 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이런 것들은 가는 실선을 쓰게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0.2mm 이하의 선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은 치수를 당연히 기입하는 선이겠고, 치수 보조선은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선이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에 이렇게 치수를 적어내기 위해서 수직선을 끌어내고, 자, 선을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수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 보셨을 거세요. 자, 이 선을 우리가 치수 보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은선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선은 숨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숨은선은 파선. 파선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끊어진 선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표기할 때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이나 아니면 기준이 되는 선이나 이런 것들은 1.3선 1.3선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무게중심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는 2.3선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선은 이렇게 점이 2개 들어가는 형태의 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칭선이라고 하는 거는 절단된 부분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선인데요. 이 선은 해칭선은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사선 처리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파단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를 생략하기 위해서 쓰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 부분에 만약에 어떤 형태가 있다 그러면 그 형태의 이 밑부분을 제외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선을 지워주거나 이렇게 지그재그 선을 넣어서 잘려지는 그 부분을 표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선의 한번 명칭과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선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면에서 쓰는 모든 선들은요. 뭐든지 이제 미리 단위로 이제 얘기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선이 있을 수 있겠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가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0.18에서 0.35mm. 근데 거의 대략적으로 0.2mm 이하 정도의 그 정도의 선을 이제 쓰게 되어 있다. 자, 굵은 선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선의 2배 정도.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굵은 선 하면은 실제 2배 정도 되는 선 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0.35에서 한 1mm 정도. 대신 외형선 같이 아주 굵은 선 같은 경우는 그 가는 선의 한 4배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0.7에서 한 2m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굵은 선 얘기할 때는 0.8mm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 모양에 따른 한번 분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선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가는 선과 굵은 실선이 있을 거고요. 파선은 일정하게 반복되어지는 이런 선이다. 숨은 선, 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세선이라고 하는 거는 1.3선과 2.3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선 긋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선은 항상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고요. 수직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긋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서 위로 향하는 사선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긋는 방향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평행선의 간격은 선굵기의 3배 이상으로 그어주거나, 그 다음에 1.3선이나 2.3선은 선의 긴 거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긴 거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선과 파선
이 만약에 연결되어진다 그러면은 특히 이 실선이 있거나 파선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 부위를 이어지도록 이렇게 그어주라는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파선이 평행하면 엇갈리게 그리고 모서리는 항상 이렇게 이어지게 긋는다. 자,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는 기준선부터 원호, 그죠? 그 다음에 수평선, 사선, 마지막으로 파선 순서로 그리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선을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면 이렇게 그릴 때 외형선, 그 다음에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외형선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및 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 기호 및 표시 방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지름, 반지름. 자, 이 기호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지름, 그 다음에 반지름. 자, 그 다음에 구의 지름이나 구의 반지름은 여기 S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앞에 붙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은 판의 두께. 그래서 우리가 2T, 3T, 5T, 10T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런 것들은 이 T를 말하는데 이 T는 실제 이렇게 밀리미터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밀리미터를 얘기를 하고 두께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원호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45도 못따기는 이렇게 C 모양으로 들어가고 정사각형의 변은 이렇게 네모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두께라고 하는 거랑 지름이나 반지름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 기호를 알아야지만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죠. 한번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치수를 그러면은 표시할 때는 꼭 어떻게 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미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는 소수점은 아래쪽에 점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수를 기입하는 원칙을 한번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치수선 중앙 위쪽에 2mm 정도 띄어서 평행하게 기입한다. 그러니까 치수 보조선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30mm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사이를 이렇게 2mm 정도 띄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치를 기입할 여백이 없을 시에는 지시선을 그어서 수평으로 긋고 그 위에 치수를 기입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있으면 이렇게 빼서 수평으로 빼서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도는 항상 그 물체의 치수를 실제 치수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문자나 숫자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문자의 규정, KS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고딕체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직 또는 기울여서 쓰되 기울이는 거는 15도로 기울여서 기입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자의 크기는 항상 문자의 높이를 기준으로 둔다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제도 일반에서의 어떤 선의 종류와 용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평면 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